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매일해도 8개는 힘들어. 매일해도 힘들어. 엉덩이 아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통학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경아의 머릿속에는 오지의 경운 지근이 지시한 화두를 생각해냈다. 낙이 이리 가지 않았는데 마을의 일이 상도했다. 려사 마사지요. 근데 여기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려사 마사. 장부 일대사. 사자가 중요해요. 려사 마사. 려사는 뭐고 마사는 뭘까요? 낙이 일은 뭐고 당나귀 일은 뭘까요? 네? 일단은 낙이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낙이 일. 그 다음에 말의 일. 왜 영혼치고는 려사와 마사를 등장했고, 그러면은 려사와 마사에 문제가 있나요? 혹시 이 화두에 려사와 마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나요? 려사 마사. 은화두에 아르마리를 내지 못함이 마치 은산철벽에 딱 부딪힌 것 같다. 거의 무슨 소리, 이게 뭔 소리래요? 이게 뭔 소리? 하는 의심이 되어 사교 입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경호는 동학사에 돌아와 드디어 대중을 흩어 말하기를. 다 모이쇼! 가보니까 강원에서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 방학을 6월 달에 했는데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이 동학사에 학장도 아니고 강백도 아니니 여기 동학사는 강원을 파할 거니까 다 인연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오. 해서 다 쫓아내요, 강제로.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 그래서 그대들은 인연이 따라 좋은 데로 가거라.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으니 나와 서로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경원은 학인들에게 비장한 선언을 하였다. 그러다가 몇 달 동안 출타해서 돌아온 만화는 자신이 힘들여 문년 강원이 폐쇄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경호를 심히 꾸짖어요. 예, 이놈 경호 나와라 라고 했는데 경호가 안 나와. 가보니까 이미 경호선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화 강백도 출타 나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돌아왔는데 이미 가봤을 때는 경호선사는 여기에 목에다가 그 칼침을 꽂고 여기 피자국이 막 흘러내리고 만화 강백이 불러도
이미 산매에 들어서 끔찍을 안 해요. 그래서 도로 나와요. 만화강백이. 꾸짖기는 무슨 꾸짖는 데 없어. 못 꾸짖어요. 그러나 경호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실물문을 굳게 걸어 잠건다가 아니고 아예 깨어나지 못해요. 이로부터 경호는 무드를 다나 걸고 단정히 앉아 오로지 밤을 새워 정진하였는데 졸음이 방해됨으로 쌀칼온 송곳으로 살가죽을 찌르고 이런 막대기에다가 칼을 꽂아요. 이렇게. 그전에도 그림 한번 그려드렸는데 졸음이 방해됨으로 날카로운 송곳으로 살가죽을 찌르고 칼을 갈아가지고 턱에 바짝 대고 정진을 하였다. 이렇게 정도가 이 정도가 돼야 이제 대오가 되는 거죠. 졸음이. 그래서 그리하여 훗날 경호의 턱에는 송곳 자국과 칼에 스친 여러 자국의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송곳으로 많이 찔러봤거든요. 허벅지 송곳으로 찔렀는데 칼을 들이대지는 못했고 그거 바깥에 나가서 눈을 쌓인 눈을 막 눈 속에 쳐넣었어요. 눈을 눈 속에 막 쳐넣었어요. 그냥 졸음을 쫓아내려고. 그리고 송곳으로는 찔러봤죠. 송곳으로는 찌르고 칼은 못 만들어 봤어요. 경호선사가 칼을 이렇게 했는 줄 알았으면 나도 했을 건데 경호선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혼자 했죠. 저는 혼자 했는데 어쨌든 이 칼을 댄다는 거는 비장한 결심이 아니고는 절대 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목숨 건다. 목숨 걸어야 돼.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면은 대오를 성취할 수 있어요. 김태읍의 인간경호 경호대사 일대 평전은 순일부잡하게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경호의 목숨건 용맹정진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더라. 대사는 이와 같이 말을 한 뒤에 조실방에 들어가서 목석과 같이 상이하게 비슷하게 앉아가지고 전심 단좌해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단좌 이 단정하게 앉아 있는데 그 의지가 응산철벽이야. 응산철벽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에 칼을 들이대면 대오를 하는 게 아니라 목에 칼을 들이댈 정도의 정신력이 오면 하나로 뭉쳐지거든요. 이게 뚫어요? 뚫어. 이게 일심산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이미 한 소식이 건너갔지요. 목숨도 안 보여. 시공을 다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둘어야 이게 되지. 느릿느릿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 목숨 걸어야 돼. 오직 성공부를 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서 잠이 오게 되면 송곳을 옆에 두었다가 허벅지 업적자리를 찔러서 잠을 쫓기도 또는 칼을 시퍼렇게 갈아서 목을 향하여 거누고 앉아서 공부하기를 시작하여 이와 같이 석 달 동안을 한결같이 해서 순일무잡하게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 순일무잡이 또 멋있잖아요. 순일무잡. 여기서 보면은 이 일과 무가 지금 같이 대립되고 있죠. 순일무잡. 응? 네. 그래서 경호는 조실방에 앉아서 창문을 걸어 잠그고 만년의 은산 철벽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화두를 지어갔다. 수마가 덮쳐오면 정신을 가다듬 꾀에 송곳으로 가랑이 사이를 찌르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오직 려섬이고 버사도리의 화두 타파를 위해 옥전에 두고 위법망구 중요하죠. 오직 법을 위하여 뭐를 이 구자는 무슨 구자죠? 몸구자예요. 몸구자. 몸신을 옆에다 두고 구자를 넣어서 몸을 잊은 거죠. 잊을 망을 꼭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혹시 없을 망을 넣어버리면 마음심자가 없는 없을 망이나 망할 망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은 있어요. 그대로. 몸은 있는데 시공을 초월해봐가지고 내가 몸을 잊어버려요. 몸이 있는지를 못 넣는 그런 단계. 법을 위하여. 법을 구하기 위하여 위법망구에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위법망구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위법망구. 여기. 근데 위법망구가 대칭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위법망구의 각오로 스스로의 육신을 때리며 죽음을 뛰어넘어 졸음과 천연히 맞서야 돼요. 당당하게. 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어디에 가까이 하고 있어요?
패친망찬 할지경에 대오하기에 가깝다고 해서 지금 경원사가 대오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서? 소가 되어도 콧구녕 없는 소. 그게 뭐죠? 소가 되어도 콧구녕 없는 소? 무모비 공처잖아요. 드디어 이제 원규 삼이가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죠. 어느 날 동학사의 사판승 승전이, 사판승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판사판이라고 해야 하네요. 이판승은 선리를 공부하는 선승이고, 사판승은 일을 돌보는, 그러니까 먼 일, 절집한 일을 돌보는 사판승이었어요. 그래서 항명도일이가 그때 당시에 원주죠. 원주. 동학사의 원주로서 사판승 승려인 항명도일이가 어디를 가? 계룡장터가 섰다 해서 계룡장터에 장보러 가다가 그 동학사 내려가는 마을에 이처사를 만나죠. 새끼줄 끄고 있는 이처사를 만나요. 항명도일이 이처사를 찾아갔다. 이때 항명은 경어보다 나이가 얼마? 3살 위였어요. 그리고 만화의 제자로서 경어의 사형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처사를 찾아간 항명은 이처사의 아들이 원규삼이라고 이 항명도일의 제자죠. 이진사가 물었다. 이처사가 진사까지 갔대. 여기서 이진사는 개호처가 있다고 주변에 소문이 파르르르 했어요. 그래서 처사인데 아주 깨달았다고 난리가 난 거죠. 경어를 시봉하고 있는 원규의 사가 부친이었어요. 그러니까 항명도일의 제자가 원규인데 경어선사는 거기에 제자가 없어가지고 원규삼이가 대신 그 시봉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김태읍의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은 자네 중로로 잘못하면 필경에 소가 되는 이체를 아는가? 라고 날카롭게 혁명도일을 비난하는 이처사의 음성을 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체? 이치. 그런데 이때 원규라고 하는 삼이가 있었으니 그는 뒤에 동원강백이 돼요. 나중에 또 원규 삼이도 나중에 경어선사를 따라서 동원강백이 돼갖고 동학사에서 강백으로 있다가 나중에 개심사 주지로 발령을 받지요. 그래서 개심사에서 또 경어선사가 한판 거기서 그 관섭동장 불러다가 술사로라고 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동원강백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강백대요. 그가 대사를 근시하고 있어서 가까이에서 시제하고 있었죠. 원규의 부친 되는 이처사라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속가에 있어서도 단연간을 좌선 공부했어. 그러다가 깨쳤다 라고 해서 개오처가 있더라 라고 소문이 난 이처사였죠. 어느 날 이에 원규 삼이의 은사되는 이가 이처사 집을 찾아가도 은수단의 은사가 바로 항명도일이야. 이거는 지금 김태읍에 나온 거죠.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 나온 이야기 약간 다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처사가 먼저 말하되 이러한 기문을 바란다. 기문을 바란다는 기발한 질문을 한다 그런 얘기죠. 김태읍이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쓴 게 아니고. 자네 중로로 잘못하면 필경에 소대하는 이치를 아는가? 그거야 그렇겠지요. 중이 되어가지고 심지를 밝히지 못하고 남의 시주만 받아먹으면 신시만 받아먹으면 반드시 소가 되어서 그 시은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 아니라 말이 되어도 하는 수가 없죠. 아이고 이런 멍청한 말을 항명도일이가 했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규삼이의 은사화상이 항명도일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처사가 정색을 해가지고 꾸짖어서 말해요. 자기 아들 맡겼으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 맡기는 은사가 이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자네 이번에 대답을 잘못하였네. 자네라고 해요. 그 자기 아들의 은사를 이처사가 잡들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네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처사가의 성품으로 봐서 얼마나 깐깐하고 또 글쎄 나이가 좀 항명도일이보다는 좀 많았나 보죠. 소위 중이 되어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가서야 될 수가 있는가? 대답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 그래서 소승은 선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면 꼭 옳은 답이 되오리까? 그러니까 그냥 무엇이야 이게 지금 항명도일이가 이처사 앞에서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아주 그냥 쥐잡듯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러주는 게 뭐라고 읽어져요? 이렇게 하소. 이렇게 대답을 하소. 소가 되기는 하오지만은 그러니까 시집밥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시집밥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소가 되기는 되오지만은 콧구멍 뚫을 곳이 없습니다.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는데 이것도 말했지만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 곱빗 뚫을 콧구멍이 없습니다. 화상은 이처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응? 이거는 뭐냐면은 할 말을 있단 말이야. 아이씨. 지난번에도 여곽양맹 맹인이 됐다는 얘기죠. 또 여곽은 뭐예요? 벙어리처럼 맹인이 돼가지고 무슨 소린지를 알지 못해서 이 곽자가 꽉 막혔다는 얘긴데 지금 맹인처럼 앞뒤가 할 말이 꽉 막혔다는 얘기죠. 곽, 둘레각, 성곽, 앞뒤가 꽉 막혀서 눈뜬 봉사처럼 그래서 무슨 소린지를 알아듣지 못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동학사로 그냥 시장 가던 거 다 팽개치고 심란해져서 그냥 돌아왔어요. 이 항명도일이가.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이 경어집에서는 항명도일은 등장하지 않고 원규삼이와 그의 속가에 붙인 이처사의 문답으로만 이어가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사와 항명도일의 얘기가 아니 원규삼이 얘기가 아니고 항명도일이가 이처사랑 얘기를 해갖고 나중에 원규삼이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김태읍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인 이처사의 문답만을 대하겠다. 하지만 경어의 확철대오를 돕는 이 혁명적인 대사건은 사건의 현장에 항명이 등장함으로써 더 세지는 거죠. 그 현장감을 더 높여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또 항명도일이가 뭐가 돼요? 해인사 주지가 돼요. 경호선사가 1903년 떠나시기 전에. 그래서 또 항명도일은 거기 가서 변소로라는 제자가 있어가지고 항명도일이가 그 누구한테 변소로 보고 이 스님이 깨달은 스님이야. 보통 스님이 아니야. 왜? 자기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 글씨 좀 하나 받아놔. 연예인으로 말하면 사인 좀 받아놔. 라고 해서 받아놓은 게 참선곡이죠. 항명도일이 변소로가 몇 살 때? 14세 때 어린 상이한테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 경호선사가 또 해인사에서 13세 경석동자에게도 또 써주죠. 이거 그 뭐죠? 안입이 설신호. 예. 그래서 그것도 써줘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항명은 원규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속가에 2차사만도 못해 공부를 하여가지고 선지가 깊지 못함으로써 이것을 2차사가 책망하면서 던져주는 일갈 우무비 공처를 원규삼이한테 오는 거예요. 원규가 경어에게 개합시킴으로써 결국 경어의 장부 일대사는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홀문 인어 무비공 동각삼천 시하가라 했죠. 홀문 어떤 옆에 있는 자가 나한테 묻기를 인어 무비공 나한테 곱빗 뚫을 구멍이 없는 사라는 말을 듣고 내가 동각삼천 시하가 내가 단박에 깨침으로써 이 세상이 모두 내 집임을 알았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항명의 등장 내용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경어집에도 집자봐. 여기 좀 지워주세요. 이 집자를 쓰다 보니 그냥 살다가 집 경어집 너무했구나. 살피지 몰집. 그렇지. 경어집의 내용은 수집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항명도일이 얘기를 빼먹었더라 이런 얘기요. 에? 임중빈.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수집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하겠다. 스님들이 입을 열어 너의 부친께서 어떠한 설화가 있었느냐 하고 물은즉 여기서 어떠한 설화는 뭐냐면은 항명도일이와 그 이처사가 주고받은 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항명도일이가 시장 가다가 다 집어던지고 되돌아왔죠. 그래서 스님들이 물어봤어요. 너의 부친께서 어떠한 설화가 있었냐 하고 물은듯 나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스님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우무비공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실 스님이 그때는 조실이죠. 조실이 성공부에 심히 열중하여 일대 강백 만화 보선이 2대 학장으로 물려졌으니까 조실방을 꿰차고 있었죠. 지금 경화선사가. 그리고 만화 강백은 한 석 달 만에 돌아왔더니 조실방에서 경호스님이 조실방을 꿰차고 앉아서 이미 패침망찬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요. 지금 조실화상이 성공부에 열심하여 잠자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이게 패침망차냐? 패침망차냐. 잊어버린 채 매우 긴박하게 하는 중이었죠. 거의 대오하기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화상에게 이 도리를 아는지 물어본지 모르는지 한번 물어 보아라라고 해서 물어봤죠. 원규삼이가 가서 스님 곧 빗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이 뭔 뜻이죠? 라고 물으니까 대오를 했어요. 일찍이 동학사에서는 원규삼이와 이처사 그리고 학명 도일 이렇게 3인방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어. 경어의 대오를 막 돕고 있어. 일조했죠. 당시 경어의 시봉을 들던 원규 삼위 원규의 부친이 이처사였고 학명은 원규의 스승이었고 이 세 명이 아주 돌아가면서 쩐짜라 찐짜라 해가지고 기연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화선사가 깨침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죠. 일대 원규 삼위의 본명은 이처사의 속가들 이원규야. 이원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속가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냥 이원규라고 해요. 삼이라고. 그래서 법명은 나중에 법명을 지어주면서 동운이라고 하죠. 동운으로 이제 동운으로 훗날에까지 동운으로 이후에는 경어를 이어서 동학사 4대 강주가 돼요. 그래서 동운이가 또 4대 강주가 되고 훗날 개심사에서 또 경어를 도와가지고 개심사 주지가 돼가지고 경어선사를 많이 보필하는 그런 일화가 또 전해 내려오죠. 그러니까 동운 강백하고 경어선사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왜냐 경어선사 대오를 도와줬고 나중에 또 개심사에 가서도 또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게 이 원규삼이에요. 이름이 이원규예요. 경어선사도 동욱수자죠. 동욱. 여기에 이제 개심사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경어는 충남 개심사 누가 경선사가 서산 개심사 조실로 있을 때요. 그런데 당시 주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동은이가 아까 원규삼이 동은이가 욕심이 많아서 재산을 많이 모았답니다. 많은 재산을 모은 동은 스님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 스님은 해마다 쌀을 모아 돈을 사서 중으로서는 부자의 이름을 듣고 있었다. 조실 경화 스님께서 하루는 당신의 시자로 있던 경환이 아까 했죠. 경환이라는 삼위승을 시켜가지고 동은 스님의 방에 깊이 저장된 쌀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경환이 어리둥절하여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의심스럽게 반문했다. 그래가지고 가서 쌀 퍼라 그래서 가서 술 사오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동은 주지가 다 눈가 맞추고 경어선사를 잘 알으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들 셋의 각본대로 개합하여 드디어 대오한다. 때는 경어 나이 31세 1879년 11월 15일이었다. 경어의 사형이었던 학명 도일은 훗날까지 또 경어의 인연이 계속되죠. 어디서? 해인사로. 경어는 범어사에서 1년을 머물다가 해인사로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해인사를 가보니까 그때 20년 전 동학사에서 함께 지낸 학명 도일이가 주지로. 이게 1903년이니까 범어사에 1년 머문다는 건 1902년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학명 도일이가 와서 거기서 아까 말한 변서로한테 그 참선곡을 써주고 그런 내용이 거기에요. 나오나? 경어가 간 1899년 변서로는 12세의 삼위로서 학명을 시봉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1899년은 12살이고 이 변서로한테 써준 건 14세에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1899, 1901년 학명은 해인사에서 시봉을 들은 어린 변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어려서 모르지만 저 도스님은 종에서 만나기 어려운 신임이니 법문을 받아두거라. 하여 그때 받아둔 것이 오늘날까지도 애송되는 그 유명한 참선곡이었더라. 그런 얘기죠. 또 다른 곳에는 1903년에 썼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1899년이 정확히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아까 1901년이 됐지 않았어? 여기는? 그죠? 안 나타나?
그냥 1년을 머문다고만 했구나. 1898년에 하고 1899년 맞네. 1990 맞아. 1899년이니까 1901년에 써준 거구만요. 그래서 김태읍에 또 나와. 인간경어 일대 평전에 경어에게 조실스님 손은 대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치는 원규 삼위의 절박한 음성을 전한다. 그래서 상자되는 원규를 보고 이번에 내가 너희 집에 들렸더니 이거는 지금 상자되는 원규를 보고는 항명 도일이가 원규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너희 집을 들렸더니 너의 애비가 너의 부친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중로로 잘못하면 소가 되는 이체를 아느냐 하기에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소가 되는 것이니라 했더라 했더니 대답이 잘못되고 소가 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이 잘못되고 크게 꾸지람을 하시면서 소는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느니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 소가 됐는데 콧빛 뚫을 구멍이 없다는 소가 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내가 중로로 사는 지 수십 년이로되 이런 소리는 내가 처음 들어봤다. 이런 말이 혹 경전 같은 데 있냐? 있거든 좀 알아봐다고. 글쎄 올시다 이런 말이 경전이야 있으려고요. 그것은 선악의 선문답인 것 같은데 경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실스님이 강도 철폐하고 지금 조실방에서 침식을 전폐하고 패친망찬 직전이니까 삼성공부만 지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가서 물어봤죠. 우무비 공처에서 핵심 한 글자 어디? 에서 물어보시는 데가 알 듯합니다. 라고 해갖고 누가? 항명 도일이 그럼 네가 어서 가서 물어봐다고. 화상은 이렇게 말을 하고 반가이 여기며 원규에게 물어봐달라고 청하였다. 원규는 그 길로 곧 일어나서 경호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뭔 인사를 해요? 지금 방문 잠궈 놓고 있는데. 이것도 엉터리죠. 문 밑으로 그 왜 밥 넣어주는 구멍 있잖아요. 그 밥 넣어주는 구멍으로 밥이 들어가면 나왔는데 처음에는 세 끼를 드시다가 나중에 두 끼를 드시다가 나중에 한 끼를 드시다가 한 끼가 들어간 지 일주일 됐는데 꽁꽁 얼어 있어? 안 들어가. 그게 바로 이제 11월 15일 그 보름경이죠. 밥이 꽁꽁 얼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물어봤겠죠. 인사를 어떻게 해? 인사를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지금 삼매에 들었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 갔더니 인사를 하고 경호대사를 찾아갔다. 자기 인사가 자기 부친이 2차 사집을 찾아갔더니 이런 말을 하던데 그 말에 의심이 나서 왔다고 하면서 스님이 물어달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조실스님 손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 하니 이게 무슨 소리죠? 라고 하는 순간에 열려 천지가 진동하고 열렸어요? 열렸죠. 또 하남의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에서는 항명을 그러니까 방한함 스님이 항명 스님 도일의 이름을 몰랐나 봐요. 삼위의 스승이라고만 적고 있으니까. 삼위도 안 적어놨어요. 삼위도 원규 삼위라고 안 했고 항명 도일이라고도 안 했어요. 삼위의 스승되는 스님으로 삼위 역시도 원규라는 정식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냥 화상을 가까이 모시는 삼위로만 적고 있죠. 그러니까 방한함 스님이나 한용운 스님이나 또 임중빈이나 그 수집력이 약해가지고 김태읍 스님만 못해요. 김태읍 스님은 항명 도일이 원규 삼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거 못했어요. 이 이름을 분명히 길어내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경어집을 편찬할 당시까지도 몰랐어요. 몰라갖고 수집이 안 돼갖고 하는데 그 우리의 김태읍 스님이 아주 공로를 세우죠. 그렇지만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은 분명한 실존인물들이에요. 훗날까지 경화선사 시봉을 함께하면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그 이후도 경화선사와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있죠. 김태읍작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자평전은 경어의 우무비봉처에 숨막히는 소식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너의 엄친 엄부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 삼위가 말하기를 그 삼위가 뭐예요? 원규 삼위죠. 지금 경화 스님은 성공부를 하는데 몰두하셔가지고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잊어버릴 패친망찬 틀림없이 이치를 하실 것 같으니 가서 여쭈어보시죠. 라고 하였다 이런 말이야. 원규 삼위가.
그래서 그 스님이 옳다고 여긴 나머지 화상을 찾아가, 여기서 화상은 인사를 마치고 앉아서, 여기서 화상은 경어 화상이죠. 경어 스님. 인사 마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처사의 말을 접하게 됐는데 이야기가 콧구멍 없다는 대목에 이르자마자 화상의 안목이 번쩍 뜨였다는. 콧구멍 없다. 우, 무, 비. 공처까지도 안 갔죠. 지금 우무비, 공처. 콧구멍이 없다니까 우무비, 공처까지 다 갔네요. 우무비, 공처 다 나왔어요. 참으로 기이한 우연은 경어를 깨달음의 경지로 내몰게 한 기막힌 기언의 개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경어의 인생과 사상의 한국적인 순간적인 순간임을 동시에 인생과 사상의 한 결정적인 순간이. 왜? 이게 사상이 뭐니까? 중도불이라니까요. 중도라니까요. 불의는 실천적 경계라 빼고 중도. 그게 사상이에요. 예, 결정적 순간인가 동시에 더 나아가 한국 선불교의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어선사의 인생이 확철대오를 하는 순간이고 사상은 중도와 개합이 돼서 그 자리가 중도예요. 우, 무, 비, 공, 처, 가 중도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끝나? 또 끝나는 개합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끝나네. 30일 빨리 해봐. 한순간의 정적은 결국 부처로부터 이어온 한국 불교 전통 가나선의 법맥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도화선으로 타오르게 된다. 이 고불미생전의 소식을 지음자 하나만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다. 이에 고불이 태어나기 전의 소식은 찡하고 울리면서 환하게 드러나 공간이 열리고 인식 주관과 객관적 사물의 대립 관계까지 해소되어 버렸으니 주관과 객관과까지 다 대립관계가 해소되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대립관계가 중도라는 것을 이 한영은 아니 방아남 스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중도를 썼으면 좋을 뻔했는데 대립관계라고까지만 했죠. 주관과 객관도 중도야, 대립관계도 중도야. 예. 이로써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경지에 도달하여 수많은 가르침과 한없는 기쁜 뜻이 당장에 석연하게 풀리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경어 31세 되는 고종 16년인 김효년 1879년 개월 11월 15일 보름이었더라. 이런 얘기고 이것은 방아남 스님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경어는 드디어 깨친 자가 되었다. 기연이 열리는 그날 그 순간 경어는 모든 허물을 껍질을 벗어던지고 왼발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세조는 새벽벌을 보고 영호는 복사꽃을 보고 향엄은 기와장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청어는 낮다고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오 소식을 알리듯 경어는 우무비공처의 소식을 듣고 대오를 성취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기합하는 장소와 시간이 다 달라요. 경호가 기연이. 이처럼 경어는 영혼의 화두다기오의 일발의 일을 두르고 자선 삼배중 졸음의 습격을 물리치고자 날카로운 송곳을 턱 밑에 대어놓고 정진하다가 깜빡 졸 때면 이마에 피혈이 흘렸어요. 선혈이 흘렸어요. 선혈이. 살이 찔리고 피가 안겨부터 얼굴은 흡사 두꺼비가 된 듯 상처 투성이의 경우는 그의 목금방 글자에 칼자국이 두꺼비처럼 다 칼자국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수마의 조복을 받은 이 수마의 조복을 받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마부터 조복받아요. 수마. 졸음. 수마를 조복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패친망찬으로 들어가야죠. 화두의 은이 의심덩어리가 샘물이 솟듯하여 화두가 순일하게 뭘 잃어? 은산철벽을 잃어요. 은산철벽이 뭐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판 승부의 태. 딱 앞에 서야 돼요. 그냥. 은산철벽. 은산은 뭐예요? 얼음덩어리. 얼음을 은산이라고 그러죠. 를 이루며 중로로 잘못하면 소가 되는 이치를 하시오. 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 는 뜻이 무슨 것이? 뜻의 깊은 뜻을 묻는 바로 그 순간 경어는 이 한마디 말에 문득 화려한 대우를 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는 한국 근대선의 세기적 개안의 순간은 천하대지를 송두리째 빠지고 무라가 함께 공했어요. 공하야 돼요. 공해야 없으면 안 되죠. 공이요. 그다음에 백천법문가 무량묘의가 이 한 생각에 문득 체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 이 내용을 일지 또한 이렇게 전하고 있다. 폭풍우 속에서 보낸 아승직업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다.
경어는 이제 당나귀의 일과 말의 일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된 것이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방황은 무슨 방황이 아니죠. 나귀 일과 말의 일이 해결이 됐어야지 이게 오죠. 일 없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방황하는 일이 없는 그 소리구나. 나귀의 일과 말의 일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방황을 하지 않고 다 끝냈다는 얘기죠. 콧구멍 없는 소가 된 것이다. 콧구멍 없는 소는 콧구멍을 낀 고삐가 없으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이 없는 소이다. 비록 바로 자유와 해탈을 상징한다. 그래서 경어는 자신의 새로운 변명을 성우라고 지었다. 즉 깨달은 소. 이러한 경어의 오도에 절대 전명의 숨막히는 순간의 상황을 하남의 선사 경화상 행정은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 아까 했죠?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 해가지고 또 뽑았나? 이건가? 이 저사의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전해들은 화상의 안목은 이거네. 정의 움직여 안목 정동. 부처 나기 전에 부처의 전에 소식이 아까 위호망불 이전 소식이랬죠. 몰록 드러나 화련히 현존하였다. 눈앞에 봤다는 얘기죠. 병평한 대지가 꺼지고 물과 알을 함께 잊으며 잊는다 그랬죠. 잊는다고 해야 돼요. 없어진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옛사람의 크게 쉰 곳에 옛사람이 크게 쉰 곳이 어디죠? 휴혈처. 이유망불 이전 소식. 이르니 백천법문과 묘량묘가 당장 얼음 녹슬이 싹 풀려났다라 라는 것을 방아남 스님의 선사 경화상 행장에 이게 써 있는 말이에요. 넘어가네. 그 다음 이건 아까 금방 한 거지. 무량한 묘의가 당장 얼음 녹듯이 풀렸다. 아까 했죠? 여기는 다음 거로 넘어.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겼소. 다음날 반가웁게
건강하십시오.